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세라믹 제로물성의 부분 중에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적 성질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고, 이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물성에서 우리가 키 이슈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 탄성 변형, 그래서 일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탄성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탄성 변형, 그리고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적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탈 혹은 어떤 세라믹 물질에서 탄성 변형과 소성적 변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또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이 강도, 그리고 인성, 그리고 연성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레스가 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응력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시그마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F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면적, 그리고 F는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그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텀이 바로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재료가 원래 길이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거나 혹은 줄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은 입실런이라고 쓰게 되고 L 제로분의 델타 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L 제로는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델타 L은 변형된 길이라고 우리가 비율로서 이렇게 변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재료는 어떤 응력을 가했을 때 다음과 같이 탄성 변형 혹은 소성 변형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제거했을 때, 즉 우리가 어떤 힘을 제거했을 때 그 재료가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변형을 우리가 elastic d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으로는 원자 간 결합이 끊어지지 않고 살짝 늘어났다가 그 하중을 제거하거나 힘을 제거했을 때 그 결합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시적 관점으로는 탄성 한계 내에서 흑수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흑수로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소성 변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제거 후에도 이 변형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소성적 변형,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결정, 즉 어떤 세라믹이라든지 금속 결정 내부의 전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그 재료의 영구적인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미시적 관점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거시적 관점으로는 항복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 일드 포인트 이후에 이 재료가 흐르듯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철을 구부렸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성 변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단어 중에 strength는 강도를 의미하고요. 이 강도는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이야기합니다. 뭐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toughness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중에 변형, 변형률, 곡선을 배우게 될 텐데 이 곡선의 면적, 이렇게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거니까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이게 입실론이 되면은 이 면적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성이라는 것은 파괴 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버틸 수 있는 힘, 연성은 늘어나는 정도, 인성은 총 에너지 흡수 능력 정도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단어가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료가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이 기계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세라믹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부의 기계적인 힘을 세라믹 재료에 가했을 때 이 세라믹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쇠 막대에 힘을 주게 되면 이것이 휘어질지 혹은 끊어질지 아니면 이것이 늘어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금속에 대한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라믹 재료에 대해서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의 하중, 우리가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하중과 그 하중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 즉 힘을 얼마나 줬을 때 얼마나 변형되는지가 이 기계적 성질의 핵심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그리고 경도, 이건 연성, 이거는 강성, 이거는 인성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단어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적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강도는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능력을 강도라고 하고요. 이 hardness 이것은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편하게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강도, 2번은 경도. 그래서 경도는 어떤 눌림이나 혹은 긁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로 이렇게 눌렀을 때 끓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경도가 약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덕틸리티라고 해서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연성은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늘어나는 정도를 연성이라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 네 번째로 강성입니다. 스티프니스는 강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휘지 않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성은 깨지지 않는 정도. 인성은 깨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를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잘 이해를 해야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부의 기계적인 힘, 외부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텐션이라는 것은 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을 텐션이라고 하고요. 이 컴프레션이라는 것은 압축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누르는 힘을 압축, 그래서 컴프레션이라고 하고요. shear라는 것은 전단입니다. 전단은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때 미끄러지게 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shear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torsion은 비틀림이라고 해서 비트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다른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력은 우리가 외부의 힘을 응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F라고 해서 어떤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고요. 변형률은 입실론이라고 썼죠. 그래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L 제로분의 델타 L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힘을 줘도 작은 못과 큰 기둥은 반응이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단위 면적당 힘을 정해야 재료의 어떤 반응을 공정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 즉 이것을 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위로 우리가 응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외부의 힘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즉 정규화해서 재료가 받는 어떤 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력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크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장 응력입니다. 인장 응력. 그래서 텐실, 여기서 텐실 스트레스라고 나오죠. 여기 있네, 밑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인장 응력입니다. 인장 응력. 그리고 옆에는 shear stress라고 해서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 응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T는 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A 제로라고 했을 경우에 A 제로분의 FT를 우리가 인장 응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철근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고무줄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실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인장 응력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가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장 응력이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전단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면에 따라서 미끄러지게 하는 힘, 이것을 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S가 shear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어떤 그 shear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A0분의 FS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이 이 전단 능력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어쨌든 카드 같은 거를 쌓아놓고 이것을 옆으로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같은 걸 셀 때 이러한 것들도 다 이런 전단 능력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재료, 즉 세라믹 재료나 금속 재료 그리고 고분자 재료에서 이 응력이 가해졌을 때 그 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값들을 우리가 앞서 변형률, 즉 스트레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변형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얘기할 때 할 것이 이 deformation behavior, 즉 재료가 변형되는 정도를 결국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stra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고 그 퍼센트와 같은 어떤 이런 비율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변형률이 주요한 변형률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텐실 스트레인, 즉 인장 변형률입니다. 인장 변형률.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입실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0분의 델타 L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났는지 혹은 줄었는지 요거에 대한 어떤 값을 인장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고무줄을 당겼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shear strain이라고 해서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L0분의 델타 L로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요 가해지는 이 shear stress가 결국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지는 수직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우리가 이렇게 변형된 정도의 값이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면이 기울어지거나 이러했을 때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책더미를 쌓아 올린 책더미를 옆으로 밀었을 때 거기에 생기는 각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어떤 재료가 직육면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직육면체의 재료가 우리가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얼마만큼 변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shear strai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탄성 변형, 즉 elastic deformatio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elastic deformation.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 힘을 제거함에 따라서 재료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변형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응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리버서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버서블 변형이라고도 하고, 즉 고무줄을 우리가 옆으로 세게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길이로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어떤 변형이 바로 탄성 변형의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하중을 제거하면 완전히 복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응력을 나타내는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이라고 했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관계가 바로 응력 그리고 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2가 바로 영스 모듈루스라고 해서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영스 모듈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원자적 관점에서 원자가 배열되는 관점에서 이 탄성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요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아래쪽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변형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만큼의 원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ones stretch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끊어지거나 혹은 결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결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결합이 살짝 늘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제거했을 때는 요 변형된 길이와 그리고 원자의 본딩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배열적인 관점에선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그래프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요게 바로 응력이고 이 스트레인 이것이 변형률인데 다음과 같이 직선 형태의 어떤 변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적인 형태가 있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탄성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영스 모듈리스라고 해서 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탄성 변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훅스로우가 여기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제 탄성 변형의 경우에도 직선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로 non-linear elastic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것들이 이제 변형률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복원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non-linear elastic의 어떤 변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면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링에 힘을 가하면 늘어나지만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고무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석 사이에 스펀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스펀지가 자석에 끼어 있을 때는 찌그러져 있지만 다시 자석을 제거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성 변형을 어떻게 수식적으로 나타내는가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훅스로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훅스로우 중에 이것이 응력, 이게 변형률이 되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개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영의 개수가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죄송합니다. 응력 변형률 직선, 여기서는 탄성 변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례상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재료의 강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iffness라고 하시면 stiffness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훅스로우 중에 그 역률, 즉 영스 모듈리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이 클수록 잘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많이 딱딱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잘 늘어난다, 즉 유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Y축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변형시켰을 때 조금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더 조금 변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늘어나지 않고 딱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한편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했을 때 조금 동일한 어떤 스트레스 줬을 때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기울기는 더 작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더 잘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의 강성도를 스티프니스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적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면 원자 사이의 결합이 강했을 경우에 보통 이 역률, 명수 모듈리스가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아니면 강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원자 사이의 결합이 약한 어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역률이 낮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무나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작은 역률, 비교적 작은 역률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단 변형에서도 인장 변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비례관계에 의한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그때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전단 응력이고 이것이 전단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경우에 이 G값을 우리가 비례상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단 어떤 비례계수, 그래서 shear modulu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영스 모듈루스지만 이것은 전단 응력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shear 모듈루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젤리 같은 재료가 이렇게 잘 미끄러져 모양이 쉽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G값이 작은 경우가 되겠고요. 금속 블록 같은 경우는 잘 미끄러지지 않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G값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